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또 이러잖아요. 그런 말은 정말 단적으로 말하면 독이에요. 잔소리하고 혼내면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망가지면 부모님의 주옥 같은 충고는 안 먹혀듭니다. 이미 자아 개념이요, 난 집중 못하는 아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면 애 집중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독이 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건 아이 영혼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소설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드디어 이임숙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던 네. 4.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 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새삼스럽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 아동, 청소년 상담 및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이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신간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 책은 키워드가 집중력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오히려 전작이 내 아이를 위한 주의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의력 수업은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은 주로 상담은 정서 문제로 먼저 오십니다. 네. 초등학생의 정서 문제는 굉장히 큰 부분이 공부와 숙제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부모님은 궁극적으로 또 그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정서 문제와 문제 행동들로 나타나잖아요. 막상 이제 정서 문제로 온 아이들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안 돼서 힘든 거거든요. 어렵고 관심 없고 재미없지만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기울이는 걸 주의력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주의력 수업을 썼는데요,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전 단계인 갖고 태어난 집중력. 갖고 태어난 집중력은요, 좋아하고 재미있고 잘하는 거에는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좀 어려운 것으로 잘 확장시켜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이 집중력이 주의력으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시 초등 집중력 습관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중력을 도둑 맞았다, 네,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는 그럼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이 신호를 보낸다. 네.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신호를 알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갖고 태어난 집중력이 어디에 있지? 확인하시는 거가 사실은 먼저여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12개월, 24개월이 지나가면은요, 어느새 이제 조금씩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에 혼자 집중하는 시간이 생겨요. 블럭을 좋아하면은 블럭 가지고 혼자서 쪼물쪼물 하는데 그게 5분, 10분 동안 어머, 혼자서 노네? 이거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는 아기한테 너 이거 10분 동안 집중해서 놀아야 돼 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제 갖고 태어난 거죠. 갖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관심 있고 재미있는 것에는 자동적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네. 자, 근데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이 돼서 정말 블럭 한 상자를 사면은 설명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낑낑대면서 며칠에 걸쳐서 그걸 완성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블럭에 대한 집중력을 잘 갖고 태어났었는데 이게 재밌는 수준을 넘어서 어려워진 수준이잖아요. 네. 어려워진 수준 앞에서 이게 확 달라져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 블럭 설명서를 봤어. 엄마가 설명을 해주고 아빠가 설명을 해줘요. 근데도 막 어려워서 못할 것 같으면 일단 애들이 정서 반응이 뭐가 나타나요? 짜증이 나죠. 너무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짜증을 내니?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뭔가 어려운가 보다. 너가 원래는 되게 잘하는 아이였는데 뭔가 지금 어려워서 짜증이 나나 보다. 이럴 땐 멈춰. 쉬는 게 맞아. 하고 이 정서를 조금 진정시켜주고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되면 뭐예요? 충전.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짜증내는 건 잘 안 돼서,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집중력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두둑맞고 있는 네. 신호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집중을 못해서 짜증이 나지만 짜증이 나서 또 집중을 더 못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부산스럽고 산만해져요. 게다가 이제 아이들의 집안 환경이라는 거 혹은 자기 책상 앞의 환경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이렇게 뭔가를 앞에다 진열해 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시각적 환경으로 굉장히 집중력을 방해해요. 산만해진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근데 놓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시 되찾게 해주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하고 또 혼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정서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신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온갖 요동을 치잖아요. 부대낌을 겪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또 숙제 제대로 못해가면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이런 부대낌 속에서 이제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런 좌절감을 좀 느끼면 이제 우리의 에너지는 소진이 되면서 무기력하고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우리가 얘가 무기력하다, 우울해졌다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드러나는 행동은요, 멍한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그거를 또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또 이러잖아요. 그런 말은 정말 단적으로 말하면 독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애가 짜증이 나고 집중을 더 못하고 멍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독이 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건 아이 영혼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왜냐면 초등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요, 지금의 중고등학생 사춘기 아이들은 정말 힘이 듭니다. 다 뭐 올백을 맞거나 다 1등이라 이런 차원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나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면 누구나 뿌듯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해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부모님들의 불안 중에 하나가 네. 탑2죠. 그냥 무조건 공부랑 친구.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집중력 습관이라는 책을 처음 보기 시작을 했을 때는 공부와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중력이 사회성, 다행이네. 친구 관계와도 네.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친구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성의 집중력, 주의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의외로 놀라세요. 그렇죠. 저만 놀라는 거 아니죠. 저희는 놀라시는 걸 보고 이게 일반화된 지식이 아니었구나를 다시 깨달아요. 네. 아이랑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내가 한 말에 아이가 집중하는가. 선생님이 자 이번 시간 끝나면 뭐뭐뭐뭐 하세요라고 했어요. 이걸 기억하는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인가요? 사회성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일단 대화 집중력. 싸워서 피해를 입었어요 하는 아이들도 상담 많이 하고요. 싸우다가 가해를 했어요 하는 아이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성이 대화 집중력 굉장히 약합니다. 상대방들의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3-4명이 노는데 한 가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3명은 이 놀이가 재미가 없어져서 야 이제 우리 그만하고 딴 거 하자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은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3명이 딴 거 했대요. 자기만 빼놓고 나 따돌렸다고. 아니에요. 이렇게 3명은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얘는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이 욕심이 커가지고 친구들 말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듣기 집중력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대화에 끼지 못했네요. 그 그렇죠. 순간. 친구 말을 들어야만 그 다음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데 안 듣거나 못 듣습니다. 경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공감에서만 주로 말씀을 하시지만 네. 지시어 설명 잘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중력 놀이 중에서도 집에서 어머님들이 자 컵 식탁 위에 갖다 놔 네. 지시어 하시잖아요. 네. 유아기들은 이렇게 지시 한 가지만 하면 되고요. 6, 7살 넘어가면은요. 컵 식탁 위에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휴지 한 장 뽑아서 와. 하고 이제 지시어를 2개를 주는 네. 거죠. 근데 보면은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2가지 지시어를 기억 못 해요. 컵만 갖다 놓고 맨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집중력을 네. 키워주려면 어떻게 반응할 건가의 네. 문제가 남는데 너 왜 엄마 말 못 듣니?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내가 2가지를 지시했는데 하나밖에 수행을 못하네? 그럼 이게 듣기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하시고요. 그럼 이제 엄마가 다시 설명을 해주죠. 형 오면은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너 것도 챙기고 형 것도 챙겨줘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엄마가 지금 몇 개 말했어? 하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뇌이게 해주시는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는 보통 놀이잖아요. 놀이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것에서 이런 집중력이 발달되지 않은 채 학습 장면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뭐가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선생님들이 요즘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설명한 대로 거기서 따라서 풀었더니 풀어졌어요. 네.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 일상에서의 대화나 친구 관계의 대화에서의 집중력이 잘 돼야만 내가 관심 없고 어렵게 생각하는 공부 장면에서 집중력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부제가 너무 정말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아주는 35가지 솔루션. 35가지를 우선순위를 가리긴 어렵겠지만 네, 요것부터 한 3가지만 일단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거 골라주세요. 네, 우선은 기본 개념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네. 기본 개념 3가지는 시각 환경, 청각 환경, 정서 환경. 제가 아까 우리 책상 앞에 너무 뭐가 많아 그랬잖아요. 시각, 네. 그래서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오늘 할 일,
내가 오늘 다 한 거 이런 거 포스트잇 같은 거 좀 붙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항목별로 따로따로 붙여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할 일 칸에서 다 한 칸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거기다 포스트잇을 날마다 붙이면 되잖아요. 약간 미션. 그쵸, 미션처럼 수학 문제, 열 문제, 뭐 영어 단어 5개 써놨으면은 되게 재밌는 게 요 포스트잇 옮겨 붙이기 이것만 연습이 돼도요.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나면요. 할 일이 아직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붙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시각적 효과를 이용해서 집중력을 키워주는 방법들인데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써주셔도 돼요. 엄마가 써줄게, 너 관리 써줄게. 여기다 붙여놨지. 야, 보인다, 그치? 다 한 거 옮기는 건 너가 해봐. 이렇게 해주고 요거 한 일주일만 하면요. 아이가 자기가 쓴다는 말을 스스로 해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각 환경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산만해지는 아이들 중에 어려서부터 청각이 예민했던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소리가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소리를 차단하는 연습을 해요. 안 들으려는. 안 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잘 들어야 되잖아요. 차단하는 연습이 자동화가 돼 있으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흔히 말하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보통 충동적 행동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오니까 금세 알아차려요. 근데 이제 조용한 ADHD 행동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머릿속은 지시어 전혀 안 듣고 딴 생각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이런 아이들이 듣기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띵동 벨 소리, 택배 소리, 어수선한 분위기만 차단을 해줘도 사실 아이도 오늘 과제 해야 되는 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외적 자극만 우선은 좀 차단을 해주자. 이제 청소년기 되면은 그 정말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쓰라고도 하지만 아직 초등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뭔가 이거 하다가 그 엄마 그거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자꾸 아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구실을 자꾸 주는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의 집중력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요. 제가 좀 이렇게 엉뚱한 경우들을 보는데요. 아이가 요거 빨리 끝내고 뭐뭐뭐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아이가 숙제 시간이 좀 길어지면 싫어도 이제 낑낑대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아이한테 계속 청각적 자극을 주세요. 너 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느리게 하고 있니? 빨리 끝내야지. 엄마의 잔소리가 소음입니다. 잠깐만 너가 이거 한 5분이면 끝낼 것 같은 문제인데 어려운 걸 보니까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니까 소음이 아니고 집중력을 도와주는 대화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정서 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이가 편안하고 정서가 안정감이 생겨야지 집중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만약 오늘 걱정거리 있으면 이 대화에 집중 못 하실 거예요. 그쵸? 질문하다가 잃어버리시고 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런 현상은 어른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집중을 잘하고 자기 과제나 해야 될 일을 되게 혹은 친구 관계도 일상생활에서도 집중을 잘 발휘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전반적인 우리 집의 정서를 편안한 정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잔소리를 하는 거는요. 사실은 잔소리 자체가 아이에게는 되게 불안을 자극해요. 그리고 분노감을 일으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네. 불안이 높은 데다가 분노감도 많은데 뭘 어떻게 해요? 내 아이 잘 되게 하려고 잔소리하고 혼낸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아이의 집중력도 공부도 망치는 원인이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좋아하는 과목에서 공부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게 국어 좋아하는 아이는 국어 한 과목만 성적이 좀 괜찮아도 나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존감 유지 잘 하거든요. 그리고 한 과목을 좀 자신감을 얻으면 나머지가 좀 시너지가 올라가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좋아하는 거에서 자신감을 얻고 이 자신감이 생기면 나 좀 잘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수학의 성적이 엉망이야. 그럼 저절로 자기 동기가 생겨요. 그런 방식의 패턴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부모님들, 청소년, 아동, 유아까지 스마트폰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의 기본 원칙은 가능하면 늦게를 이제 주장하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에 정말 100%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 보니까 또 스마트폰 없는 친구 모임 만들기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어떤 솔루션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전 세계 이 전문가들의 그럼요. 모든 의견이 다 통일되고 있는 부분이 연령대는 가능하면 늦게 그리고 중학생 이후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초등학생인데 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보통 시간 제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간 분리를 더 우선은 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쓰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보통 충전기 옆에 뭐 테이블도 있고 일을 하잖아요. 다른 일상을 할 땐 여기다 두고 밥 먹으러 오고 여기다 두고 숙제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잠잘 때 침대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애들이 하도 이제 쇼츠나 릴스를 많이 봐가지고 밤을 샌다 청소년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를 놓고. 와, 제가 지금 6개월째예요. 이거 손 못 놓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죠. 습관이 되어서 그냥 잠자리 들면 심심한 거예요. 저처럼 이게 얼마나 폐해가 있는지 알고 하면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애들의 감정을 좀 경험해 보려고 했다가 지금 6개월째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 조절 안 돼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절대 방에 침대에 갖고 오는 건 절대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의 분리를 좀 먼저 하시고 스마트폰 없는 친구 모임 이런 거 제안했잖아요. 네. 사실 이건 저도 실천은 못 해봤는데 대신 저거는 했어요. 스마트폰 없이 놀기. 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매달리고 스마트폰에 네. 매달려서 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놀러 오면 스마트폰, 컴퓨터 안 하는 규칙이야. 우리 집 규칙은 그래. 애들이 딱 뭐라 그래. 그럼 뭘로 놀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 대신 이제 놀거리를 제공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잘 썼던 거는 풍선 접기. 풍선으로 이제 강아지 같은 거 접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놀러 오면요 좀 크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풍선으로 칼 접어서 칼놀이 하는데 아. 풍선 칼은 전혀 타격감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잘 놀아요. 혹은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친구들이랑 시키면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첫 판만 같이 해주면 애들이 딱 배우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두 시간은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마트폰 없는 친구 모임은 제 로망이에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아직 스마트폰을 마련하지 않은 아이들의 핑계거리는 딱 하나예요. 애들이 전부 다 가졌다. 다 그 핑계로 부모님을 맞아요. 괴롭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아직 안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단톡방에서 안 가진 아이 있으면 우리 아이랑 좀 딴 거 하고 놀면 어떨까요? 그러던지 그냥 엄마를 만날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스마트폰 없이 한번 놀아보자. 이런 거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집중력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네. 사실 이 고민을 안 하신 학부모님들은 그렇죠, 없으실 것 없죠.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부모 역할에 대해서 딱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산만하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네. 금기어 나왔습니다. 네. 산만하다, 네. 금기어. 그리고 하실 말씀은요. 집중 잘한다 칭찬해주세요. 어머, 못하고 네. 있어도요? 아니요, 못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할 때요. 2학년인데 1시간에 대여섯 번은 일어난대요.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제 판단은 ADHD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엄마가 상담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데리고 오셨는지 꼭 물어봐요. 약간 이제 속여서 말씀하시기도 그렇죠. 하고 애둘러서 말씀하시기도 네.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엄마가 마트 가서 장난감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온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아이고 너 속고 왔구나. 갑자기 이상한 데 와가지고 엄마가 들여보내면서 잘해 막 그러고 해서 뭐 되게 이상했지. 되게 좀 답답했지. 그리고 마트 안 갈까봐 걱정되지.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말이 이 아이가 잘 집중했어요? 안 했어요? 했네요. 했죠. 바로 그 지점. 그래서 이 아이하고 대화 1시간 한 2분밖에 안 됐던 그 지점에 제가 야 근데 오늘 나 처음 봤는데 너 되게 잘 집중한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때 얘가 나 집중 못하는데 딱 그래요. 왜? 수많은 말을 들었으니까 이미 자아 개념이요. 난 집중 못하는 아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면 애 집중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집중 잘하는 것 같은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전부 다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말을 해요. 친구들도 너 왜 집중 못하니 그러고 형제 자매들도 너 왜 이렇게 집중 못해를 하다 보니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은 나 집중 못해요. 우리가 집중력 그러면 자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몇 시간 집중해야 된다. 각자 기준이 있으세요. 근데요 타고나기를 이 집중 시간은 타고나기를 달라요.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네. 선생님은 한 번 집중하면 어느 정도 하세요? 10분 못 가요. 정말요? 네. 와 저보다 짧은 사람 처음 봤네요. 사람마다 타고난 집중 시간이 있어요. 주의 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폭이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나의 집중 시간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아이는 한 번 앉으면 1시간 해야 돼 하고 기대치를 적용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메타인지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에 30분 1시간 했다면 싫어하는 거에는 10분 20분이 정상인 거예요. 5분을 해도 너 5분 동안 집중 잘했어. 10분 하면은 너 10분 동안 집중 잘했어. 그리고 너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너는 10분 하면은 조금 쉬는 게 더 좋겠구나 라고 아이가 자기 패턴을 이해하게 만드시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10분 집중하고 이제 산만해져서 일어나서 쉬는데 30분을 쉬어버려. 이제 리듬이 끊어져.
무너져요. 집중한 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쉬고 다시 이렇게 빨리 원상복귀를 해야지 이 네. 리듬이 잘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슬초 공식 질문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초등시기 부모 역할에 대해서 네. 전문가님들마다 참 많이 여쭙고 있는데요. 이거는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잡으면 네.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 소장님 네. 부탁드려요. 관계와 재미. 관계와 재미. 잔소리하고 혼내면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네. 그리고 관계가 망가지면 부모님의 주옥 같은 충고는 안 먹혀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키고 싶다면 재밌게 시켜주세요. 중학교 이상은 사실은 너무 과정이 어려워서 재밌게 하기가 좀 어렵지만 초등 과정까지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밌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곧 중고등에서 집중해서 그럼요. 공부할 토대를 네. 닦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너무 좋았는데 소장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 들으니까 와 너무 좋네요 진짜.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